오늘도 상승했네요. 뭐 이전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DX를 따라서 막 하겠습니다 라고 얼만큼씩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비슷해요. 오늘은 LNF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도 7% 상승했네요. 지난 거래일에 6%, 오늘 7% 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 보여주고 있고, 몽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몽당님, 이제부터 월요일도 몽당님 데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월요일, 금요일 하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워낙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바쁘셔가지고 조금 더 서포트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 어떠한 변곡점이 생기거나 이러면 당연히 초방차처럼 대표님이 출동하실 겁니다. 오늘 8월 28일이잖아요. 월요일. 네. 주말에 뭐 있다 그랬잖아요. 8월 28일, 잭슨홀 미팅이요. 별거 있었어요? 아니요? 기대에 이만큼도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오늘 결과는 나왔고 오늘 시장에 대한 반응 결과도 나온 거잖아요.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0.73 상승, 나스닥이 0.94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41 상승. 단 종목으로 보자면 엔비디아는 2%대 하락. 이렇게 일단 반도체 업종은 나왔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가 0.94 정도 상승했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면 이 데이터 그대로 가져와서 움직이는 와중 플러스 조금 더 강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특징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상해 종합이에요. 이게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니고 이게 오늘인데요. 고가가 5.06, 지수가 5%대 움직인 거 코스피 기준으로 기억나요? 오, 되게 이례적인. 그죠? 네. 5%대 상승이면 다 뭐 깽가리 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상해 종합, 특히나 중화권 증시가 오늘 진짜 쭉 올랐다가 빠졌는데 뭐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자꾸자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거래세를 인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런 모습 일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여기 보면 니케이라고 일본 시장 있죠? 올 초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니케이에서 뭐가 정책이 변화가 됐냐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보통 우리 1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죠. 거기서 1배가 안 되는 기업들은 주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이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정책적인 변화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이 투자와 관련된 아니면 금통이나 아니면 증권과 관련된 이런 데에서 한 배 미만 기업들 주가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해서 들고 오세요. 아니면 거래세 인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럼 국내는 전체로 따지고 들면은 거래소, 코스닥 다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거의 개인, 외인, 기관으로 따지면 기관이 제일 꼴찌예요. 수급이 안 붙어요. 지금 계속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거꾸로 기관 쪽이나 이런 데서 증시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장의 다우존스 기준으로 0.7%의 상승 플러스 중화권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알파 합쳐져서 코스피가 0.9%대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의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요. 9시 땡 하자마자 주가 좀 밀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쭉 올려붙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개인은 양시장을 매도했고 외인은 거래소에 큰 포지션이 없었고, 전체를 보자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아요. 매일매일 거래대금을 측정하는 투자자 동향을 측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대금도 별로 작았고 별거 없던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0.9%대의 상승을 가져갔다. 그냥 딱 데이터로만 해석하면 긍정적이다. 이게 오늘의 전체 시장의 분위기였어요. 코스피 0.96, 정확히는 2543.41 마감했고요. 거의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오늘은 121선 딱 터치하면서 올려붙여서 마감을 했으니까 긍정적이었다. 코스닥 1.11%의 상승 909, 61선에서 튕겨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까지가 데이터예요. 지났지만 잭슨홀은 그거였어요. 여전히 물가를 우리는 가장 중심에 기준을 잡고 있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바뀌면 우리 정책도 바뀔 거야. 그 전에 섣부른 기대를 가지지 마라. 이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시장은 항상 그런 것들을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대한 인상분도 니네가 아무리 우리한테 그 정도로 겁을 줘도 거의 끄트머리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의 삼성전자 마이너스 0.45 그냥 보합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솔루션이 1.28%,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52%. 반도체 조용했고요. 2차전지 내 개별 종목들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고, 반도체나 2차전지 에너지가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모습으로 전환이 됐다면 바이오 업종 같은 게 조금 더 강해질까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자 이랬는데, 거꾸로 바이오 업종이 약했어요. 이쪽이 매파적인 발언이 상대적으로 덜 나왔기 때문에 더 버티고 바이오는 힘이 없었어요. 3바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다음 현대차, 보합,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큰 특징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의 상승. 자, 순위로 정렬을 했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10%, 신세계 인터내셔널, 똑같은 인터내셔널이니까 같은 일이냐? 아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원개발 사업을 위주로 하는 상사 주식들, 포스코 그룹주,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소비 섹터에 해당되는, 흔히들 말하는 최근에 중국 유커가 돌아왔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니까 일본 시장으로 가던 여행객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로 더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점증되는 쪽이 저런 섹터인 거예요. 소비재 섹터 중에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섹터들이 그런 동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쭉 빠지던 조선주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현대건설은 건설 사업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아무래도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는 그 모멘텀이 오늘 뉴스화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한 거죠. 오늘 원전 관련주가 아마 장 초부터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조선, 롯데관광개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조선. 전체적으로 조선 관련주의 반등 플러스 그 다음에 소비 섹터의 움직임. 반도체는 조용했고 2차전지도 전체적인 에너지는 좀 조용했고 이런 날이었네요. 거꾸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에 대한 에너지가 반대로 작동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약세가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많죠. 그 다음 거래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엑스? 선물. 인버스는 해당되는 상품의 주가가 빠졌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특화된 ETF 라인이죠. 그럼 숫자가 2자까지 붙은 건 2배라는 소리예요. 오늘 장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몰랐어요. 그럼 얘는 인버스 상품인데 숫자 2가 붙어 있으니까 2배로?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그럼 인버스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갖는 사람들은 지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떨어지길. 그렇죠. 그러면 이 상품도 하나의 그냥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종목을 이런 상태로 딱 봤을 때 61선과 121선이 역배열이에요. 초록색이 61. 네. 그죠? 그럼 개별 종목이라면 최소한 중장기가 틀어진 다음에 보죠. 네. 그럼 얘는 아직도 진행 상태는 좀 더 봐야겠죠? 거꾸로 과거로 가자면 이 네모칸이 정배열이 되는 초입자리였으면 이때부터 증시가 계속 빠졌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는 올라갔죠. 수익을 보다가 여기 보면 위에 있던 61이 121을 까고 내려가죠. 역배열 시작. 그러면 증시 상황이 살아났다는 거죠. 올 초가 여기, 재작년이 여기. 그죠? 지금 거래량으로 봤네요. 대금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DX가 7%. 오늘도 상승했네요. 이전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DX를 따라서 막 코스피에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얼만큼씩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비슷해요. 오늘은 LNF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도 7% 상승했네요. 지난 거래일에 6%, 오늘 7%. 코스피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막 움직인 건 아니지만 양극재 라인들이 양선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오는 날이었고, 그 다음 삼성전자. 그럼 얘네를 업종으로 따지면 2차전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고 STX 얘는 인적 분할 진행 중인데 오늘 일단 상한가 마감했네요. 오늘 28일, 내일 29일이죠. 8월 30일 날 정지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 거래일은 29일. 그죠.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은 내일. 그러면 인적 분할에 대한 앞전단의 1차 게임에 모멘텀만 얻고 싶은 사람들은 내일이 마지막. 분할돼서 정지 먹고 다시 재상장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신규 상장주, 퓨처엠, LNF.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많네요. 밑을 봐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대금 쪽으로 봤을 때 2차전지가 많아요. 그 다음 상승률 시장으로 정렬을 했을 때는 2차전지가 많은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테라사이언스.
일단은 차트는 완전 무너진 상태고 개인들만 갖고 있네요. 그럼 얘는 투자 환기 종목이래요. 재무 상태는 정상 아닐 것 같고 리튬 관련주로 국내에서 신한 리튬이라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리튬 관련 신사업을 하려는 개별적인 종목 중에 하나네요. 서전기전? 오늘 테마 중에 원전 뭐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개별적인 애들 툭툭, GRT,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STX, 인적 분할, 레몬도 정상적인 상황 아닌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거니까 테마의 영향을 받았던 움직임일 거고 계속 그렇죠 지금? 계속이에요. 원전, YTN은 뜬금없이 YTN이 뭐 하는 회사예요? YTN? 저 약간 이거 공연 쪽에서 이런 본 거. 그렇지. 방송. 아. 방송이죠? 방송사죠. YTN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민영화. 그냥 고게 하나의 원래 YTN의 재료. 두 번째, 이거는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 관련, 총선 관련돼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미지가 커지면 인물 관련주가 움직인다거나 정책 관련주가 움직인다거나 방송 관련주가 움직여요. 희한하죠 이게. 예전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YTN 움직이면 요 밑에 IMBC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움직이면 뭐 한국경제TV 움직이고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거죠. 총선은 내년 4월 조선내와 인적 분할하고 오랜만에 다시 보는 종목이고 원전 관련주가 많고 넵튠 17% 전체적으로 넵튠 게임 업종이라면 매기가 거의 없어요 현재는. 근데 혼자 개별적으로 올라온 상태고 IMBC, YTN 마찬가지고 공구음원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유통, 소비, 화장품, 의류 뭐 이런 이미지니까 소비재 섹터의 반등이라고 보면 되고 위드텍, 누리플랜, KCS, 뭐 양자암호 아주 조그만 반도체, 2차전지 장비, 원전, 건기식, 화장품, 구리. 그럼 여기는 2차전지의 거래대금 터진 건 그냥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에 대한 특징보다는 여전히 시장통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잡아놓고 2차전지도 움직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상태, 바이오는 빠졌고 이거 이외에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리튬, 원전, 양자암호,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소비주, 방송주, 원전주 이런 애들의 날이었어요. 주도주로 바뀌는 형식은 크게 나오진 않았고 여전한 개별주의 장세를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뭔가 자기들이 변화하려면 데이터가 바뀌면 바뀌겠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물가에 해당되는 지표 같은 것들일 거예요. 근데 9월 19일, 20일이면 FOMC고 그 전에 10 며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표를 이제 반영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든 아래든 뭔가 변하면 9월 달에 FOMC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연달아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9월은 동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표에 따라 행동한다 그랬으니까 지표대로 하겠죠. 뭐 일단은 믿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뭔가 이런 시장의 매개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오늘 코멘트에 이렇게 말했어요. 소문난 장치에 너를 또 없다. 잭슨홀이 딱 그랬네. 여전히 ING 중이다. 그리고 중화권이든 아시아 시장이든 미국장도 버텨주고 중화권도 올라주면 우리나라는 오른다. 땡큐다. 네.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28일 뭐 고민한 것보다는 잘 끝났으니까 그대로 아직까지는 ING로 생각하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8월달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은 대표님이 오시는 날 오늘도 화이팅 하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40분 기준 장중시장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지수 0.84% 상승, 코스닥 0.85% 상승, 등락 현황 거래소 716대 172, 코스닥 1057대 453으로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미팅 두 가지 빅 이슈가 있던 한 주가 무리 없이 끝난 것에 대한 시장의 안도 랠리로 판단하시는 정확하실 듯합니다. 제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자주 생각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의 급락은 예기치 못한 재료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이벤트는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갈 때가 더 많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여튼 거래소 지수는 갭상승에 양선을 지켜내며 다시 한번 2550 회복을 향해서 안정적인 반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지수 상승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약세 보이는 것이 아쉽지만 HD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중공업주 동반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2차 전지주, 건설주 등도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LNF, 포스코DX, 펄어비스, 포스코엠텍 등이 1조 이상 코스닥 기업 중 5% 이상 상승 종목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오리비텍, 에너토크, 한신기계, 누리플랜 등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이 가장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거래소 안정적인 상승 가자.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